네, 지금까지 파워 디렉터의 메뉴와 기능을 살펴보셨는데요. 좀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가 익숙치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멀게 느껴지시고 어려우셨을 텐데요.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파워 디렉터를 접하시게 되면 교육을 받게 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1강부터 4강까지 파워 디렉터의 화면 구성, 기본 기능을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업 전에 여러분 커뮤니티 활동 사진들 그리고 동영상들을 한 곳에 모아 두시고 배경 음악도 벤사운드에서 다운 받으셔서 같은 폴더에 보관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이트들을 참고하셔서 자료들을 미리 모아 두시는데요. 이런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9월 중순 담당자분이 업로드를 해 놓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워 디렉터를 새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자료들, 기본 자료들은 Ctrl A 누르셔서 딜리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미디어 룸에 미디어 가져오기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료를 모아 두셨던 폴더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모아 두셨던 폴더 들어가셔서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갖고 오시면 되는데요. 자, 컨트롤 A 모두 갖고 오실 때는 컨트롤 A를 눌러서 열기.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이 작업이 조금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아래쪽 타임라인 공간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타이틀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맨 앞에 제목 타이틀을 넣기 위해서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룸 메뉴 중에 타이틀 룸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메뉴들 이제는 제가 이렇게 확대해 드리지 않아도 어떤 메뉴다라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자, 타이틀 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아마 기본만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기본으로 작업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기본을 끌어다가 자, 맨 1번 트랙의 맨 앞으로 갖다 놓게 되면 자, 이렇게 까만 배경에 내 타이틀이라는 글자만 보이는 그런 타이틀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어떤 제목을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를 먼저 구상하시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을 쓸 건데 이 뒤에다가 그림을 넣을 건지 아니면 까만 배경으로 그냥 할 것인지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림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미디어 룸에 다시 가서 자, 이 타이틀 위에 뒤에 그림에 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림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삽입한 이 타이틀은 2번 트랙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옮겨 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뭐 활동하셨던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이런 식으로 갖다 놓게 되면 이 사진 위에 제목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커피 사진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1번 트랙의 첫 번째 그림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자를 쓰고자 할 경우에는 타이틀 룸에서 기본 타이틀을 2번 트랙에 갖다 놔야 그림 위에 글자가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갖다 놓고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림을 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림 갖다 놓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비디오, 동영상 촬영하신 자료를 갖다 놓으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는 무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비디오가 있다면 그 비디오도 그대로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 하나의 영상으로 쭉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영상의 경우는 자르거나 다듬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4강에서 드렸었고요. 또 계속해서 사진들이 나열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진으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같은 사진 한 번 더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들, 자료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으로 쭉 진행을 할 때, 자, 이 지금 보시는 이 클립들이 작아 보일 때는요, 왼쪽에 확대를 누르시거나 또는 시간 표시 막대에서 좌우로 시간 표시 막대를 조절을 하게 되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다. 자, 기억이 좀 나실까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빼기와 더하기가 확대 축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확대를 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스크롤 바를 이렇게 움직여서 1번에 첫 번째 있는 이미지가 영상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화면은 좀 아까보다는 화면 시간 표시 막대를 확대해서 보시고 있는 거죠. 그림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동영상의 길이만큼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실 거는 화면 전환 효과를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이렇게 하나씩 넣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넣고자 사진이 많아서 한꺼번에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전환 효과, 전환룸에 보시면 모든 컨텐츠 한번 누르시라고 했고요. 모든 컨텐츠, 그리고 기능 단추에 보시게 되면 무작위 전환 효과 또는 페이드 전환 모드 적용,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무작위 전환 효과 모드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장면 전환할 때 아무래도 다양해서 재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크로스 전환이 있고 오버랩 전환이 있는데, 영상의 길이가 많이 길면 오버랩을 해서 약간 겹쳐지는 부분을 만들어서 길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버랩 전환이 기본적인 전환 효과니까 오버랩으로 써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간단하게 1번서부터 진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동영상의 경우는 쭉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버리고 다른 장면을 넣고 싶다, 이런 작업들을 다듬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지금 비디오, 여러분이 촬영한 비디오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자, 이 부분을 반으로 나누겠다, 자, 반으로 쪼개겠다 그러면 마커의 위치를 확인하고, 물론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마커의 위치를 잡으셔야겠죠. 자, 그리고 위에 기능 단추 중에서 선택한 클립 분할이라고 하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하나의 영상은 두 개의 클립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전환룸 중에서 하나의 효과를 그 영상 사이에다가 드래그를 해 놓으시게 되면, 자, 지금 미리 보기 창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의 영상이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면서 색다른 느낌으로 여러분이 표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때 분할에 대한 얘기를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비디오는 지금 소리가 없는 영상인데요. 자, 일단 이 영상 부분 중에 뒷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버리고 싶습니다. 없애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분할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그 위치, 이 지점 뒤부터는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마커를 여기다가 놓고요. 여기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을 하게 되면 두 개로 나눠지겠죠. 나눠진 중에 오른쪽에 있는 영상 클립이 버려지는 부분이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서, 자, 이때 뒤에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만큼 뒤에 있는 그림이 앞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간격 제거 및 채우기라는 이 메뉴를 눌러서 버리면서 뒤에 있는 그림이 땡겨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전환 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에 전환 효과 하나를 또 여러분이 또 선택을 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영상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자, 재생을 해보게 되면, 자, 이런 효과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영상의 불필요한 부분을 분할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버리실 수도 있다. 4강에서는 네, 다듬기라는 기능도 배우셨는데요. 자, 이 영상을 클릭을 하시고 기능 단추에 보시게 되면 가위 모양의 다듬기, 굉장히 영상 작업에서는 중요한 기능인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오프라인 교육 때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다듬기는 여러분이 긴 영상을 촬영하면서 부분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시고 하나의 영상을 다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단일 다듬기와 다중 다듬기를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이 기능을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 다듬기라고 했을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분할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제가 다듬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간단하게 만드실 때는 분할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룸 메뉴 중에 효과룸, 그리고 PIP 개체룸, 입자룸 등을 배우셨는데요. 이번 커뮤니티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시는데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효과룸에 있는 기능 중에 어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자, 지난번에 강의에서는 제가 눈 내리는 효과를 넣었어요. 그래서 눈이라는 효과를 찾아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FX 두 번째 트랙입니다. 그래서 특수 효과 있는 그 트랙에 지금 선택한 눈이라는 효과를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자, 재생을 했을 때 영상에 지금 이 선택한 효과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복습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효과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하겠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상에 맞춰서 잘 살펴보신 다음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PIP 개체룸과 입자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만드시면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 중에 타이틀과 그리고 자막인데요. 타이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트랙의 맨 앞에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삽입을 하셨는데요. 자, 이 타이틀, 자, 이번 트랙의 타이틀을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시라고 했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고, 자, 더블 클릭을 하고 나면, 자, 이렇게 타이틀 디자이너라는 창이 뜹니다. 자, 이 창에서도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글자를 쓰고 글자의 애니메이션처럼 효과를 넣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왼쪽에 T라고 써 있는 옆에다가 쓰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동호 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제목을 쓰고, 자, 이 글자를 고치시기 위해서는 이쪽 왼쪽 속성창에서 하셔도 되고 직접 미리 보기 창을 보시고 하셔도 되나,
여기 오른쪽 미리 보기 창에서는 이제 글자를 쓰실 때 좀 처리 속도가 늦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을 하면 항상 글자가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고치실 때는 다시 왼쪽에 개체 그리고 글꼴 유형을 찾으셔서 글꼴을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글자 색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글자 색을 선택을 하고요. 글자 크기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글자의 굵기 진하게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요, 테두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강의 때, 본 강의 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자, 그림자 테두리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신다면 테두리 앞에 체크를 누르시고, 자, 만약에 밑에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으면 테두리 왼쪽에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삼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단일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가셔서, 자, 여기에서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은 글자에 이렇게 테두리를 넣어서 조금 더 강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흰색은 조금 안 어울리네요. 자, 검정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효과를 넣으실 수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은 좀 꼼꼼히 공부를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자도 넣어보시고 반사 효과는 어떤 건가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마음에 드시는 형태로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효과를 누르시면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 효과의 삼각형을 눌렀을 때 여러 가지 효과들이 보인다. 그래서 이 효과를 이용하게 되면 단조로움을 여러분이 줄이실 수 있다,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효과들을 하나씩 눌러서 어떤 효과가 좋을지를 여러분이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거나 골라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개체와 효과,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잘 보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자, 그리고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장면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목을 쓰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딱 진행을 해 보니까 제목이 좀 길게 나오죠. 자, 그러면 그 줄이실 때 이 제목 타이틀 오른쪽 끝에 클립 경계선에 놓고, 자,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서 어느 지점까지 제목이 나올 건가를 보시면서 여기서 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장면을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글자를 이렇게 기울여서 쓰고 싶다 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역시 타이틀 룸에 가셔서 기본을, 자, 지금 이 마커가 있는 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라는 거죠. 그럼 지금 흰색 배경의 글자색이 흰색이니까, 자, 이 부분에 와서 더블 클릭을 하고, 지금 요 말씀드린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들어서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글자색 왼쪽에 보시면은 글자색을 검정으로 제가 일단 바꿔 놓을게요. 그럼 잘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씁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쓰셔도 되고 여기서 쓰셔도 되고 글꼴과 크기 등을 고치시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글자가 지금 그 다음에는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이 글자를 이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에서, 자, 이렇게 선에다 테두리에다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움직이죠. 자, 그리고 나서 크기를 조절점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위에 있는 조절점이 바로 회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에 글자를 넣고 싶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핸드폰 모양에다 글자를 이렇게 넣고 싶다 이랬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에 따라서는 어느 위치에다 글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다 놓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조금 더 눈에 띄는 그런 영상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 쓰시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냥 놓는 게 재미없다 그러시면 효과 탭을 눌러서 효과 탭으로 효과를 주시는 것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의 밑에 이제 자막을 넣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자막룸을 누르시고 그 위치에, 이 위치에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더하기. 자, 더하기를 누르시고 글의 입력은 이 위에 보시게 되면 자막 테스트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하십시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줄, 세 줄 쓰실 수 있습니다. 다 쓰신 다음에는 빈 곳을 클릭하셔야 자, 이 부분에 자막이 들어가는데요. 자, 재생해 보면 네,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영상 아래쪽에 글자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보이시고요. 이 길이도 역시 자, 이 아래 자막 트랙에서 길이 조절 가능하다. 이 경계선 끝에 놓고 직접 드래그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고, 만약에 불필요하다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을 바꾸실 때 자, 이 자막룸 밑에 보시게 되면은 T가 글자를 색을 글꼴을 바꾸는 그런 기능이다 라는 것도 복습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애실 땐, 자, 여기가 마커 제거가 이제 바로 삭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막 넣는 작업 다시 정리해서 원하는 위치로 마커를 이동하시고요. 자,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아래다가 자막을 넣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막 룸에서 더하기를 누르셔서 자, 이 위에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는 이 위치를 바꾸실 수는 자유롭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메뉴 중에 이동 누르셔서 XY 위치로 조절을 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막은 자막과 타이틀은 이 영상 만드신 이번 영상 만드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라든가 또는 어떤 글자를 강조해서 넣고 싶을 때 그림 위에다 글자를 쓰지 않고 그냥 까만 화면에다가 쓰실 때도요. 이 타이틀 룸 누르셔서 이 기본을 1번 트랙 끝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주세요 등등의 글을 여기다가 남겨 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거는 필요 없어서 이제 지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요 영상 사이에 지금 화면이 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좀 화면이 좀 작은데요. 영상 사이에다가 다른 이미지 하나를 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땐 분할하셔야 돼요. 분할을 하시려면 자, 이 부분을 눌러서 분할을 하신 다음에 자, 분할 한번 해볼게요. 이 사이에 미디어룸 자, 분할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룸으로 가셔서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교육받는 모습을 내가 요 사이에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요 사이로 끌고 옵니다. 오면 이런 메뉴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자, 이때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밑에 있는 다른 클립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삽입 및 모든 클립 이동을 눌러야만 전체적인 흐름을 깨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잠깐 나오죠.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필요 없을 때는 자,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시고 자, 채우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실 게 배경 음악을 넣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이 중간중간에 영상의 비디오 영상의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1번 트랙 밑에다가 음악을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 미디어 룸으로 가셔서 음악을 선택한 배경 음악을 2번 트랙 밑에, 자, 지금 트랙마다 비디오와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트랙에는 오디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트랙의 오디오 자리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된다. 자, 조금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2번 트랙의 오디오, 3번 트랙, 4번 트랙은 여러분이 이 라이브러리에서 그대로 끌어다가 쓰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3번 트랙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당겨서 이렇게 옮겨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4번 트랙, 5번 트랙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 1, 2, 3 트랙 정도만 활용하셔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2번 트랙의 오디오로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자, 지금 저는 영상의 길이에 맞춰서 끊고 싶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끝나는 지점에 먼저 마커를 갖다 놓고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자, 여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분할과 다듬기가 있는데 다듬기를 보통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분할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된다. 자, 분할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때도 분할을 누르실 때 오디오가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마커의 위치를 확인하고 오디오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분할을 누릅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 음악을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쭉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그리고 음악이 같이 나오는데 볼륨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땐 다시 마커를 맨 앞쪽으로 옮기고, 자, 그리고 오디오 믹싱 룸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색이 보이죠? 이게 활성화된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 소리의 볼륨을 조금 조절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1번 트랙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촬영한 비디오가 있으시죠? 그 비디오에 같이 녹음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소리와 이 오디오 배경음악이 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말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까 이럴 때 밑에 있는 소리도 여러분이 볼륨을 조절하실 수는 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 영상의 말소리가 잘 나오도록 하고 싶으면, 자, 이 지점에서 오디오를 분할하세요. 그리고 동영상이 끝나는 지점에 가셔서 또 오디오를 클릭하시고 분할하세요. 그러면은 오디오는 3개로 분할이 되지만 음악은 계속 지속적으로 쭉 끊김없이 들립니다. 대신에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음악은 동영상의 말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를 음소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여기 오디오 믹싱에서 이 소리를 이렇게 아래로 완전히 끌어 주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우리 클립 음소거 배우셨잖아요. 클립 음소거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음악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같이 녹음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조절까지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제 여기까지 핵심적인 기능이세요. 여러분 커뮤니티 홍보 영상 만드실 때 이 정도만 반복적으로 사용하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진과 동영상이 사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런 기술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죠? 자, 저장을 먼저 하실 때, 자, 프로젝트 저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 저장이 끝나고 나면, 자, 제작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 강조로 많이 드렸기 때문에요. 프로젝트 저장하시고 제작에 가셔서 동영상으로 제작하신 것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전에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프로젝트로 수정을 하시고 나서 다시 또 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치시려면 편집에서 고치신 후에 저장을 하고요. 디스켓 눌러서, 그리고 제출하실 제출용은 제작을 눌러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을 제출하시는 거다. 그럼 제작하실 때는 자, 오른쪽에 가로 점 3개가 뭐냐,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이냐, 그래서 파일 이름과 폴더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형식을 선택하시기를 AVI나 또는 MP4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MP4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P4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프로필 이름 품질에 가셔서,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기본 네이버나 이런 무료로 또는 체험판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1280 곱하기 720 24 프레임이나 30 프레임까지 밖에는 아마 선택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서 최대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은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물론 유튜브에서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좀 화질이 깨져 보이죠. 근데 스마트폰에서 보시는 정도라면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품질로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은요, 1920 그리고 1080 24, 30 프레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눌러진다면 제공이 되는 거니까 좀 높은 품질로 저장을 해 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선명한 영상으로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작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한 것을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에서 프로젝트 저장하시는 거와 저장이 끝나신 다음에는 제작해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 번 숙지하셔서 이 영상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의 홍보 커뮤니티 영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